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가 순천의 단조립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로 우주센터의 폐쇄까지 언급하며 기업을 압박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감안해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4일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시도됩니다. 실제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만큼 민간 우주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항우연이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다 보니 고흥에는 발사장만 있을 뿐 연관 산업은 전무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민간 주도 우주 시대 개막이 예고됐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 차례의 누리호 추가 발사에 필요한 단조립장이 들어서기에는 고흥의 제반 여건이 열악했고 그 결과 순천의 율촌 일산단으로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우주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결정은 냉정했고 고흥 군민의 실망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화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과 순천에서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이전 폐쇄를 넘어 순천에서 조립한 발사체의 고흥 발사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순천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적인 해석으로까지 번졌지만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일부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반면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고흥군의 일관된 입장은 오히려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보도한 내용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고흥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앞서 노광규 순천시장도 이런 점을 우려해 입장 표명의 수위 조절과 함께 내부 단속에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된 지역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 갈등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최근 한화 측 관계자를 만나 발전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MOU 체결이나 투자 확약서 작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화 단조립장 입지 선정 논란이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을 앞당기고 인근 지역 간의 협력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개최 23일 만에 200만 관람객을 돌파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박람회장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1000만 관람객 유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이후 23일 만에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난 2013년 박람회와 비교하면 2배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현재까지 박람회 매출액은 140억 원으로 이미 목표 수익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 주말 숙박률도 올 초보다 1.5배 늘어나는 등 박람회가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람회장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YB 콘서트가 열린 오천 그린 광장에는 2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광장에서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처음 왔거든요. 우리 순천에 살면서도요. 근데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손녀딸들이 있는데 진짜 같이 또 오고 싶어요. 올 거예요.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다양한 정원 콘텐츠 외에도 편리한 주차와 잡상이 넘는 쾌적한 환경 등을 박람회 흥행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 같은 관람객 유치 속도라면 당초 목표치인 8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1,000만 명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는 한편 계절에 맞는 정원을 통해 미래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박람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올해 1분기 광양항의 물동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6,852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감소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주요 선사들의 환적 선봉량 축소와 부정기선 유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1% 감소한 44만 TEU로 집계됐습니다. 구흥군이 차범근 축구교실을 창단했습니다. 구흥군은 어제 군체육회와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 팀 차범 등과 차범근 축구교실 창단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축구교실 훈련용품과 장소 제공, 전문 코치와 우수학생 해외 연수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고흥에 거주하는 차범근 감독이 직접 원포인트 레슨과 멘토링에 나섬으로써 지역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축구 취미교실이며 선진 축구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지역 유소년들에 위한 일종의 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여수 거문도에서 28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섬인데요. 하지만 이 백도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암암리에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갯바위를 돌자마자 환하게 불을 밝힌 낚시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승객 20여 명이 일렬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낚시어선이 포착된 곳은 여수 백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낚시는 물론 출입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밝은 빛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니까 낚시어선이 불법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같은 VPS라고 있거든요. 그걸 또 봐보니까 그걸 또 꺼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경관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백도 앞 200m 해역은 허가받은 거문도 주민만 맨손어업이나 배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일부 선장들은 불법 낚시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낚시 커뮤니티에는 백도에서 잡은 볼락 사진과 백도로 출조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속이 있으면 저희가 잘 안 가고요. 백도는 백도에 가가지고 문도로 내려간다든가. 이처럼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백도 해상에서 불법 낚시로 적발된 건수는 고작 7건. 해경은 관할 해역이 넓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말합니다. 경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장 체증이라든가 증거 확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경은 백도 앞 불법 낚시 현황 파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의 청순농부와 고흥의 우직한 친구들이 올해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청년 순천 농부라는 의미의 청순농부와 고흥에 정착한 우직한 친구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각각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청년마을을 만드는 천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년마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34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최종 5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강진에 있는 해남 윤씨 문중의 제각인 영모당과 추원당이 국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600년대에 지어져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재사용 건물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국내 처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도안면에 자리 잡은 해남 윤씨 문중의 제사용 건물 영모당입니다. 숙종 13년인 1687년에 건립됐지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물고기 장식, 행랑채의 부엌 천장에 있는 환기용 소슬지붕 등이 당시 지방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문간체가 이게 디귿자로 그 앞마당을 아주 편안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은 우리나라 제일건축에서 전혀 없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내부는 기둥을 없앤 강당 형식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넓게 꾸며졌습니다. 견고하게 지어진 덕에 3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마다 해남 윤씨 문중의 제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추원당 역시 해남 윤씨의 제각으로 당시 고산 윤선도를 중심으로 1649년 건립됐습니다. 숙종 28년에 새긴 족보 목판 93점이 보관돼 있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점을 인정해 문화재청은 이들 두 제각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영모당, 추원당이 강진군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안동 등 영남 지역의 많은 제각들이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달리 처음으로 국가보물로 지정된 강진의 두 제각. 강진군은 다산의 외가이자 해남 윤씨의 상징인 영모당과 추원당을 다산초당과 연계한 강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시끄러운 것은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돈봉투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민주당이 쇄신해야 한다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바라보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병훈, 이영석 의원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사안이 당의 근간을 훼손한 만큼 자체 조사 등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정치적 노림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건 윤영덕, 조어섭, 이용빈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진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신빙성 없는 의혹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부 분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태 초기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구하기도 했던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어떤 정보도 없는 거잖아요.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뭘 조사하고 이러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에 문제도 있고. 한때 민주당이었던 양양자 의원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과 검찰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사안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속 정당이 없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돈봉투 사태에 같은 듯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하지만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한다는 데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광양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옥공면 건강문화센터 방장과 국사봉 정상 등 두 곳에서 개막식과 시립합창단 공연, 국사봉 등반대회와 산상음악회, 가요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올해 개최지를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이전한 데 대해 역사성 결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에 4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축제 주 무대를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하고 통제형 길놀이의 동선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수 거북선 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내 최대의 호국축제라는 점에서 축제의 장소를 축제의 상징성이 담긴 진남관행에서 벗어난 곳으로 결정한 것은 역사성 결여는 물론 축제의 정체성마저 훼손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